네, 월가요제 시작할 텐데요. 자, 뉴욕 증시 분석의 1인자 이항영 위원님은 간밤에 뉴욕 증시를 어떻게 분석할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는 양상이었는데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잖아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등한 요인들이 많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과의 그런 갈등 관계. 에서 소환장 발부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기존의 이 전임자들도 지금 독립성에 대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혹시 연준의 신임 의장이라는 걸 선출될 때도 이게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정도로 또 역시 긴장감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요즘 미국의 뭐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는 거 많이들 정말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늘 초반에는 약한 모습을 출발했지만 나스닥 뭐 약간 모자라지만 아직 다우지수 S&P이 다시 한번 사상최고가를 랠리를 가는 그런 기염을 토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이게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일정만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 경제 실적과 외에 상관없는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시장 역시 숫자만 보면 되겠다는 말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 금도 사실 네. 무려 4,600달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 4,600달러 이거 역시 사상초가가 되겠고요. 이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만 한두 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알파벳이 4조 달러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2위로 굳건히 그런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한 모습. 그리고 월마트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 계시겠지만 월마트는 지난번에는 이제 시기장 날짜의 계산상에서 약간 그 기준일이 안 맞아갖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월 20일자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를 빼고 이번에 월마트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최고가 무려 3%대 올라가면서 사상최고를 직후한 것이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런 파월 의장과 관련한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숫자에도 계속 좀 관심이 가는 뉴욕 증시의 경제 외적인 것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살펴볼까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은 수남매 시대. 오늘 뉴욕 증시도 그랬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뚜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술주에 집중됐던 그 시장 다른 섹터로 좀 이동하는 모습. 오늘 좀 심층적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올라가던 게 떨어지긴 올라가면 순환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순환 사이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로테이션 트레이드, 로테이션 사이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미국 월가에서 표현되는 말이 그냥 순환매 사이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딱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생각만큼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 미국의 젊은 개인 투자를 마찬가지거든요. 좀 성장성이 있고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건 좀 지금 많이 샀는데 그런 것들이 재미없고 다른 것들이 설렁설렁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매그세븐이 약간 균열을 보이고 있죠. 물론 알파벳 같은 거 계속 올라가지만 뭐 오늘 그 엔비디아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전체로 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좀 보여주고 있고 섹터를 보더라도 기술주도 물론 괜찮죠.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소재라든가요. 그리고 여기 보더라도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런 것들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나름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수로 보면 지수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하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러셀 2000이 가장 강한 흐름 한 7%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새해 들어서 아주 약진하고 있네요. 약진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우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나스닥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나스닥 중에서 나스닥 100이 사상최고가에 약간 1, 2% 아직 모자르죠.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얘기해서 지수의 지금 양극화가 다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더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분명히 시장에 판단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작년 안 올라갔던 거 올라가고 올라갔던 거에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그림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S&P 500과 S&P 동일 지수, 그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400 그리고 그다음에 러셀 2000이 되겠는데요. 각각 2024년, 2025년, 2026년의 이익 증가율인데요. 전부 다 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작년, 재작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여기서 도드라진 게 뭐냐? 딱 보시면 S&P 400이랑 러셀 2000 아닙니까? 러셀 2000 아시다시피 1000등부터 3000등짜리입니다. 네. 미국 그냥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1000등에서 뭐 1등부터 2000등이 아니라 1000등부터 3000등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확인드렸지만. 여기 보면서 S&P 400이라는 것은 500등부터 900등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가장 큰 건 그 다음 것들. 그래서 네. 이 설명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아주 소수의 큰 것들 위주로 갔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좀 다양성을 갖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라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이렇게 보지만 이해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우지수의 좋은 것도 좋고 러셀 2000에 2000개가 있는데 2000개에서 저 자신도 한 30개 알려나요? 러셀 2000 주식 중에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꽤 오래 또 했던 사람도 몇 개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ETF라는 거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DIA라는 ETF가 있습니다. DIA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우30 주식인데 특징이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월배당을 줍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IWM은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에 수많은 2000개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갖고만 계시고 한두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좀 다양성을 볼 필요가 아까 보였던 그림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좀 폭넓게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한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오늘 또 사상 최고가였고요. 새해 들어서 이 러셀 2000 지수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기술주 선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국내 증시에도 모든 종목을 알 수가 없는데 뉴욕 증시는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ETF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종목들 몇 가지 볼 텐데요.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쇼피파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진화하는 쇼피파이, AI 커머스 주목되고 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AI 좀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에 AI 쇼핑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AI는 그냥 엔비디아 중심이었잖아요. 엔비디아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 플러스 작년까지 해갖고 했던 것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엄청 큰 회사들, 최고의 큰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소위 AI 때문에 정말 돈을 누가 더 잘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AI 덕분에 어떤 회사들이 진짜 그 덕분에 돈을 벌고 있냐에 주목하시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확산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고객의 눈높이를 더 맞출 수 있고 고객에 더 맞는 어떤 상품 이런 것도 구성할 수 있겠고요. 광고도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도 AI로 얼마만큼 도움이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화두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AI 덕분에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랑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소용이 없고 그보다는 AI 덕분에 이번에 매출이 어떤 분야에서 매출이 몇 퍼센트 늘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면 몇 퍼센트가 줄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스크리닝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쇼피파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쇼피파이는 워낙 출생 자체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요. 이제 미국에다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소규모로 그 해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해외 쇼핑몰 하는 분들 대부분 쇼피파이 계좌를 갖고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소위 에이전틱 AI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만 넣고 몇 가지 판매자가요. 몇 가지 아이디어 넣고 어떤 상품 정도만 얘기해갖고 상품을 구성하고 하면 그 에이전트 AI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요즘 당신의 상품군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제품들, 가격대는 어때의 가격대를 제시해야지 잘 팔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쿠폰을 보내줘야 되고 심지어는 광고 문구까지 써준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AI가. 그래서 그 에이전트 AI의 커머스의 대표 주자로 지금 많은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크를 삼는 것이 쇼피파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쇼피파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구글이라든가 MS랑 같이 통합을 해서 여기에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코파일럿까지 다르고 이제 챗GPT까지 다 포함된 서비스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유입하는 거가 폭발적인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상품이 많이 클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리테일 사이트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작년 연말 시즌에 무려 700%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결제까지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결제까지 사용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들어온 다음에 결제까지 AI를 통해서 바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지금 쇼피파이가 요즘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생태계가 확장하면서 요즘은 쇼피파이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피파이에 상당히 지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2개월 동안 60% 올라갔고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오늘 베런스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AI 쇼핑 전쟁 확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들어봤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픽한 2026 주식인데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꼽았나요? 네, 골드만삭스는 2026년에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제와 기술의 진화. 그러니까 결제 시장과 IT가 맞물리고 AI가 맞물려서 어떻게 좋아지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들어간 거가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입니다. 오늘 이 주식들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난 주말에 그 신용카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보니까 은행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거기다 비자도 마스터카드도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실제로 금리 장사를 해갖고 여기서 카드 대출에서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온전히 은행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자가 떨어지면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그런 오늘 카드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좀 과한 해석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많다는 것도 먼저 좀 참고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AI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가 폭넓게 활약을 하면서 카드에 대한 결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자 마스터카드에 주목하는 골드만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DB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 추진 이런 것들에 들어와서도 여기 들어가는 거가 몽고DB를 여기 얘기하고 있겠고요. 코인베이스는 다양한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빈훗, 찰스 수압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그런 금융업종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암호화폐라든가 신규 제품 관련된 신규 제품 이런 것들 그리고 구독 서비스까지 들어가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맞출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방송에서는 거의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미국에서 요즘 얘기 많이 하는 특이한 기업이 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도 이 기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이런 거 하는 쪽이 많은데 거기 보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퀘어 가든도 있고 비슷한 분류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뉴욕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연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MSGE를 얘기하는 쪽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새롭게 좀 진입이 돼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용 의원님 감사합니다.